우리 일상의 관심사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것저것 들여다보는 에듀테인먼트 채널,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어찌어찌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이번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영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굳이 이런 주제를 끌어온 이유는 저는 직접 읽어보고 싶기도 하고 분위기도 볼 겸 일부러 서점에 가는데 서점의 배치가 아무리 봐도 너희 어떻게 살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책들이 죄다 재테크 아니면 인공지능이 테마였고 출판인들의 컬럼을 봐도 상당수가 인공지능 이야기더군요. 네, 2025년의 책의 트렌드는 딱 잘라서 인공지능이 우릴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인공지능이 우릴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저는 이 책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AI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소비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복제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대량 보급하는 제품인데요. AI 상품의 세일즈 포인트가 생산성이라면 이를 대량 보급하여 보편적인 노동력을 교체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 회사들은 지금 상당수의 노동자가 보편화된 상품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각자의 개성을 가진 인격체죠. 그렇기에 인간 본연의 가치와 현대 지식노동 관점에서는 대체할 불가능한 특수성을 띠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는 보편성, 즉 대체가 가능한 노동력에 불과합니다. 경영학은 항상 하나의 우수한 인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 보통의 인재에 두렵게 맡기는 것이 덜 위험하다고 말하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력이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과거 산업혁명이 성공했던 이유는 막대한 자원을 대량 생산해서 이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원을 많이 구할 수 있던 이유는 혁명의 주역들이 식민지를 착취했기 때문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계를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 기계로 대체될 수 있던 이유는 당시 인간의 노동이 상당히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자동차 조립공의 인건비는 매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색도 다르고 옵션도 달라서 이에 맞춰 조립하는 숙련공의 역량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헨리 포드가 린 프로덕션이라는 걸 개발합니다. 차는 죄다 검은색으로 칠해버리고 다른 옵션의 제품은 생산 라인을 분리해버리죠. 즉 우수한 사람 한 명 고용할 돈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 여러 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품 주문서를 보고 맞춰 조립하는 사람은 글을 알아야 하지만 검은 페인트 칠하고 나살 조이는 것은 문맹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단순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다 사라지고 이를 관리하는 고급 기술을 가진 인력만이 남게 되지요. AI 시대도 흐름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반복적으로 진행되던 업무를 AI로 대체하면 그만큼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과거 역사의 반복인 것이죠. AI는 아직 불완전하다고요? 할루시네이션이란 실수를 많이 한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경력이 짧거나 신입이라면 실수는 더 많이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캐치해서 보완하는 사람이에요. 즉 AI라는 것은 평균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교체할 수 있으니 기업은 관리자급만 잘 챙기면 되는 것이죠. 이 역시 과거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들은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것과 같을 겁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을 확보했거나 아예 새로운 것을 확보한 사람이었죠. 즉 보편적인 생산 업무를 할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고 특이한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문제는 그 범위도 범위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시대는 노동력을 인공지능으로 교체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기업은 착한 일을 하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곳이 아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이니까요. 그리고 상당수의 노동자는 교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패턴으로 일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산업사회 인간이 기업을 위한 공산품이기에 공산품이 AI로 대체되기 쉽기 때문이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교육학 서적 초반에 나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이 공산품에서 벗어나려면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일을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돈이 안 되는 부분부터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선 돈이 되는 역량을 키워야겠죠. 이외로 그 길은 많습니다. 개성 있는 요리를 선보이는 요리사가 되거나 당분간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기술자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기업에서 영업 관리를 하는 사람은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AI가 좋다고 해도 오랜 기간 동안 파트너와 쌓은 네트워크를 이기기는 어렵고 그들은 업계 혹은 상대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물어오기도 하니까요. 회사의 인사팀도 잘 안 잘리죠. 이외죠.
겉으로만 보면 일이 단순해 보이는데, 하지만 HR 업무라는 것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가 쉽고, 현재로서는 AI가 인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100%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반면 자신만의 강점이 없이 오로지 기업의 매뉴얼, 시스템만으로 움직이는 직업은 돈이 안 되는 순서부터 가장 먼저 정리될 겁니다. 한 예로 은행 지점에 직원을 둘 수 있죠. 저는 최근 새로 거래를 트는 은행의 업무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첫 거래 후 4개월째 풀리지 않는 한도 제한 때문에 창구에 갔지만 직원은 본사 시스템이라 우린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사람이 불친절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이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스템과 매뉴얼에 갇힌 직무는 그 매뉴얼을 학습한 AI에게 가장 먼저 자리를 내주게 될 겁니다. 조만간 지점도 정리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은행 출장 소송도만 마련해주겠죠. 즉 올해 나온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빨리 대체되고, 조직에서 일한다는 것은 조직이 크면 클수록 조직의 매뉴얼과 시스템 밑에서 일을 하게 될 테니 AI로 대체되기 쉽다는 겁니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정말 리스크가 큰 일을 하는, 인공지능이 실수하면 감당이 안 되니 그걸 짊어질 사람, 혹은 인공지능의 실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테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자신만의 특별한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해답 중 하나로 책을 꼽는 것일 텐데, 이유는 책이 불편한 방식으로 사고력을 키우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책은 사실 불편합니다. 유튜브나 AI에서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책은 시간이 걸리고 집중력을 요구하죠. 하지만 이 불편함이 오히려 책의 강점입니다. 어떤 지식을 알고 싶을 때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거나 검색을 하지요. 때로는 그 유튜브의 요약본만 정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은 일일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찾아야 하고, 때로는 전후 내용도 읽어가며 맥락을 짚어내는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유튜브나 검색은 정답을 빠르게 줍니다. 그건 AI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죠. 하지만 책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 옵니다. 책을 읽으면 끙끙대고 나만의 답을 만드는 그 불편한 시간, 이상한 책을 읽고 정확한 논리로 반박하는 사고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AI가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개성이 자라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개성이 자기의 커리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아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요. 페이커 등 유명 프로게이머도 다독가고,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젠슨 황도 책벌레입니다.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는데 책이 중요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즉, 올해의 책들이 하는 말들은 이렇게 쌓인 역량은 AI가 복제할 수 없는 나만의 개성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노래를 잘 부르거나 운동을 잘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그런 극소수만 성공하는 길을 피하고 싶으면 책을 읽어서 나만의 개성을 키우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네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가 성공하려고 책을 읽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제일 재밌어서 읽은 겁니다. 가장 나다운 개성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베스트셀러도 필요 없고 필독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을 즐기셔도 충분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개성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네요.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소식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